진서가 문 좀 열어봐라. 비밀번호가 왜 안 맞지? 하, 귀찮게. 엄마 이제 여기 살지 마세요. 그냥 가요.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시끄러워요. 이제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엄마는 거지 같은 원룸으로 가서 살아요. 이 망할 놈아! 내가 40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번 내 집인데 어디서 감히? 하, 엄마 돈. 웃기지 마세요. 그 국밥집으로 뭐 얼마나 벌었다고. 장모님은 2억이나 있어요. 우리한테 다 주신대요. 엄마는 평생 돈 꽁무니 빼고 한 푼도 안 주잖아요. 이 천하의 불효자식아!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너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켜줬는데 그 말 지겹지도 않으세요?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국밥집이라니. 내 친구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짐은 다 치워놨으니까 그냥 꺼지세요. 진서가, 너 내 아들 맞아? 그런 거 모르겠고 장모님은 돈도 주시고 배려도 해주시니까 엄마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어요. 빨리 꺼져요. 안녕하세요. 황금별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을 매일 들려드릴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자식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해남시장 근처에서 4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74세 오말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이 많고 부지런한 편인데 그래서인지 시장 사람들은 저를 국밥 할매라고 불러요. 남편은 15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고 저는 홀로 국밥집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아들 오진석이랑 딸 오미란, 이렇게 두 자식을 키웠는데요. 딸 미란이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아들 진석이는 작은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망했다고 해요. 사실 아들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부터 걱정은 했어요. 어릴 때부터 손에 장을 쥐지 않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진석이가 며느리 김영희와 손주 민수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사업이 망해서 잠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진석이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집세도 밀렸고 민수도 있고.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인데.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사는 건 좋은데 집안일은 각자 하자. 그리고 내 국밥집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그거 하나로 너희 키운 거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 어머니도 최근에 암 수술을 받으셔서 당분간만 같이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회복 중이라. 저는 순간 좀 놀랐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저는 방 하나를 내주고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국밥집에서 새벽 4시부터 일하고 돌아오면 집안은 엉망이었죠. 옷가지는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고 설거지는 쌓여 있고 쓰레기는 넘쳐났어요. 진서가, 영희야, 집안일은 각자 하기로 했잖니. 그러면 아들은 짜증을 내며 대답했어요. 엄마, 우린 새 사업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너무 바빠서 그래요.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처음엔 이해해 주려고 했어요. 사업이 망했으니 새 출발을 위해 노력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낮에는 늦게 일어나고 밤에는 술을 마시거나 개인만 했거든요. 사업 준비는커녕 그저 놀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손주 민수도 너무 방치돼 있었어요. 아침에 학교 보내는 것부터
숙제 봐주는 것까지 모두 제가 했죠. 아이가 배고프다고 해도 아들과 며느리는 귀찮다며 대충 과자나 주는 정도였어요. 엄마, 용돈 좀 주세요. 한 달에도 몇 번씩 용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처음엔 몇만 원씩 주다가 점점 액수가 커졌어요. 저는 국밥집이 요즘 잘 안 된다고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했죠. 엄마는 평생 장사했으면 돈 많이 모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2달쯤 지났을 무렵 제 생일이었어요. 74번째 생일이었죠. 아침부터 국밥집에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A4 용지가 식탁에 있었어요. 생일 축하해요. 엄마, 저희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나갔어요. 진석, 영희, 민수. 그게 전부였어요. 선물도 케이크도 없었고 얼굴 한 번 보고 축하해 주는 것도 없었어요. 공허한 생일을 보내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딸 미란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그 문자 한 통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 명은 날 기억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날 밤 아들 부부는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왔어요. 제 생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이제 퇴원하셔서 여기로 모셔와야 할 것 같아요. 여기로? 그래, 그러자꾸나. 아픈 분이 있으면 돌봐드려야지. 그런데 어머니 방이 좀 넓어서요. 제 어머니가 그 방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난 어디서 자니? 저희가 근처에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어머니가 거기 계시면 좋겠어요. 장모님이 좀 예민하셔서 두 분이 한 집에 계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집인데 제가 나가야 한다고요? 안 된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40년 동안 국밥을 팔아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어떻게 날 내쫓으려고 하니?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더니 나가버렸고 아들이 들어와서 달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냥 잠깐이에요. 장모님 병세가 호전되면 다시 모실게요. 생각 좀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 하지만 내 집에서 나는 못 나간다. 그날 밤 아들 부부는 제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집으로 갔어요. 점심시간쯤 집에 들러서 남은 일 얘기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어요. 진서가 문 좀 열어봐라. 비밀번호가 왜 안 맞지? 그때 시작된 대화가 바로 여러분이 처음에 들으신 그 대화예요. 제 아들은 자기 엄마를 쫓아내고 장모님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분명 제가 국밥집에 간 사이에 아들과 며느리는 그 일을 계획했던 거예요. 제 집에서 저를 완전히 내쫓을 계획을요. 전화를 걸어보니 며느리가 받았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근데 이제 장모님이 오셨어요. 어머니 짐은 다 원룸으로 옮겨놨어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내 돈도 집에 있는데. 돈요? 어머니 통장은 저희가 보관할게요. 원룸비도 내야 하고 어머니 생활비도 필요하니까 저희가 관리해드릴게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정말 내 아들이 한 짓일까?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죠. 손이 떨려서 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미란아, 너네 오빠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어떻게 제 자식이 이럴 수 있는 건지. 40년 동안 국밥집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도 집도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딸 미란이는 바로 해남으로 달려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들이 보내준 주소를 찾아가는데 몸이 떨렸어요. 아직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제 아들이 어떻게 저를 집에서 쫓아낼 수 있는지. 그것도 며느리 장모를 위해서요. 이 주소가 맞나? 문자에 적힌 주소를 따라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점점 길이 좁아지고 지저분해지는데 막다른 골목에 낡은 건물이 있었어요.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이게 뭐야? 건물 안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벽지는 찢어지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계단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가니 301호라는 방이 있었어요. 열쇠를 넣고 돌리니 문이 열렸어요. 방 안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끔찍했어요. 겨우 3평 남짓한 크기의 창문은 깨져 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죠. 구석에는 제 짐이라고는 몇 벌의 옷과 이불 한 채가 전부였어요. 내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는 하나도 없었죠. 이런 곳에 날 살게 하겠다고? 무릎이 꺾이면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죠. 딸 미란이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제가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미란아, 엄마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딸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기다렸죠. 2시간 후 딸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이 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미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말했어요. 오빠한테 당장 전화해 볼게요. 미란이가 진석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형편없이 끊겼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엄마, 우리 오빠 집으로 가요? 내가 직접 따져볼게요. 두 사람이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문 앞에는 낯선 아주머니가 서 있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조금 적어 보이는 분이었죠. 저, 누구신가요? 그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혹시 진석이 어머니세요? 저는 김영희 엄마예요. 오늘부터 이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며느리 장모님이었군요. 저를 대신해 제 방에 들어온 사람이요. 아주머니, 죄송한데 우리 오빠랑 얘기 좀 해야 해요. 안에 계신가요? 미란이가 물었어요. 아, 진석이 부부는 지금 없어요. 아까 나가면서 저녁 늦게 온다고 했어요.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어요. 딸과 저는 근처 찻집에 들어가 앉았어요. 엄마, 오빠가 왜 이러는지 알아요? 장모님 재산 때문이에요. 뭐라고? 제가 전에 영희 언니한테 들은 건데 장모님이 2억 정도 모아놓으셨대요. 그걸 줄 테니까 잘 모시라고 했나 봐요. 2억이라. 그 돈 때문에 제 아들이 저를 버린 거였군요. 어릴 때부터 제 곁에서 국밥집 일을 도우며 자란 아이가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해버렸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도 자식이 있으신가요? 자식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미란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우리 당장 경찰서에 가요? 이건 불법이잖아요. 엄마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거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진석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잖니.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래도 진석이를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어요. 40년간 온갖 고생 다 하면서 키운 아들이니까요. 엄마, 그럼 국밥집은요? 오빠가 그것까지 빼앗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국밥집. 제 삶의 전부였던 그곳만큼은 지켜야 했죠. 미란아, 우선 국밥집부터 가보자. 우리는 서둘러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가게 열쇠는 항상 제 주머니에 있었거든요. 가게에 도착해보니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엄마, 오늘은 여기서 자요. 내일 아침에 제가 오빠를 찾아가서 딱 한 번만 이야기해 볼게요. 그날 밤 우리 모녀는 국밥집 안쪽 작은 방에서 함께 잤어요. 미란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다음 날 아침 미란이는 아들 집으로 찾아갔어요. 저는 국밥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2시간쯤 지났을까 미란이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떻게 됐니? 오빠가 더 심해졌어요. 엄마 통장이랑 도장, 집문서까지 다 가져갔대요. 그리고 국밥집 명의도 바꿀 거라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들이 국밥집까지 뺏으려고 한다니. 이건 정말 악몽 같았어요. 오빠가 엄마 인감도장으로 위임장을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바꾸려고 한대요. 장모님 돈 때문에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국밥집 문이 열리고 단골 손님인 김씨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국밥집 할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열었어? 아침부터 배고파 죽겠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좀 늦었네요. 금방 국밥 끓여드릴게요. 국밥을 끓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그때 또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죠. 오말순 여사님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해남시청 복지과에서 나온 박민호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미란이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실은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요. 74세 어르신이 자식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가 제보를 한 걸까요? 혹시 누가 제보를 했나요? 김씨 할아버지라고. 아, 저기 계신 분이네요. 방금 국밥을 드시던 김씨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으셨어요. 내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마실 돌다가 우연히 봤어. 아들놈이 할매를 내쫓는 거. 그래서 시청에 전화했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렇게 저를 도와주실 줄이야. 어르신, 걱정 마세요. 노인학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주무관은 노인보호센터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연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시 거처도 마련해 준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국밥집이 있으니까 거처는 필요 없어요. 다만 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날 오후 노인보호센터 변호사님이 오셔서 상황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셨죠. 어르신, 다행히 부동산 등기나 통장 명의 변경은 쉽게 되지 않아요. 도장이 있다고 해도 본인 확인 절차가 있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며느리 장모님이 2억 재산이 있다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저희가 잠깐 알아봤는데 그분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뭐라고요? 그럼 아들이 날 내쫓은 이유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재산이 거짓말이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들이 저를 버린 이유가 실제로 없는 돈 때문이라니. 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장모님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어요. 월세 지원도 받고 있고요.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의 말에 미란이가 펄쩍 뛰었어요. 뭐라고요? 오빠가 가짜 돈 때문에 엄마를 내쫓았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국밥을 먹던 김씨 할아버지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자식들 정말 세상이 말세야. 그때 갑자기 국밥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 진석이와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둘 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엄마, 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녀요? 시청에서 전화까지 왔잖아요. 아들은 화가 나 있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진서가, 너희 장모님 돈이 2억 있다며?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죠. 그게 저희 어머님이 곧 그 정도 받으실 거라고. 거짓말 그만해. 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야. 월세 지원도 받고 있고. 진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서야 뭔가 깨달은 듯 했죠. 영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어요. 진석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죠. 대답해. 너 나한테 돈 준다고 해서 내가 우리 엄마를 내쫓은 거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국밥집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석이는 창피했는지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어요. 영희야, 너 왜 그랬어? 왜? 며느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엄마가 계속 같이 살자고 하니까. 근데 진석이 너희 엄마가 방을 내줄 리가 없잖아.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냐고?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게 만들다니. 넌 미쳤어. 저는 묵묵히 국밥을 끓이던 냄비를 내려놓고 아들 앞에 섰어요. 진서가. 아들은 한동안 고개를 들 수 없었나 봐요. 저를 못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봐라.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난 정말... 아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외쳤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제 엄마 2억 같은 건 없어요. 진석이가 다 계획한 거예요. 자기가 엄마 집이랑 국밥집을 팔아서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했다고요. 뭐라고요? 미란이가 달려와 며느리의 옷깃을 잡았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진실이에요. 진석이가 계획했어요. 처음부터 엄마 돈 빼앗으려고 했다고요.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야,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부부가 서로 고함을 지르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게 내가 4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의 모습인가. 그만! 제 목소리가 국밥집 안을 울렸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죠. 더 듣고 싶지 않다. 둘 다 나가라. 시청 주무관님이 나서서 말했어요. 두 분 다 지금 노인학대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오말순 어르신의 재산을 돌려드리세요.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삶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죠.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갔을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후 국밥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직도 국밥을 먹다 말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손님들은 모두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죠. 갑자기 김씨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매, 힘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딸도 있고. 그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국밥집을 운영해오며 시장 사람들과 쌓은 정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시청 주무관님이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도장과 통장, 집문서를 가져갔다고 해도 쉽게 명의 변경이 되지 않아요. 내일 당장 경찰과 함께 찾아가서 빼앗긴 물건들을 되찾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국밥집에서 잠을 청했어요. 딸 미란이가 제 옆에서 함께 자겠다고 했지만 간호사인 딸이 일까지 못 나가면 안 되니까 서울로 돌려보냈어요. 엄마, 꼭 내일 오후에 올게요. 그때까지 전화 꼭 받아주세요. 다음 날 아침 시청 주무관님과 경찰 두 분이 국밥집에 찾아왔어요. 함께 제 집으로 가기로 했죠. 어르신,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상하게도 문이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이게 뭐야?
집 안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가구는 다 사라지고 벽에 걸려있던 남편 사진도 없어졌죠. 마치 도둑이 든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서둘러 집 안을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이게 다 어디로 간 거죠? 아드님이 가져간 건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40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살림살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죠? 장모님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장모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진석이랑 영희가 짐을 다 싸서 어디론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급한 일이 있다면서. 우리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도망친 거였어요. 주무관님이 급히 전화를 걸어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어제 오후에 아드님이 은행에 가서 적금을 모두 해지했대요. 국밥집 통장도 비워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죠. 이럴 수가. 내 평생 모은 돈이 다. 경찰은 즉시 수배령을 내렸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멀리 도망간 후였어요. 제 통장에 있던 3천만 원과 적금 2천만 원, 그리고 국밥집 운영비까지 모두 가져간 거예요.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다행히 빼앗기지 않았지만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날 오후 미란이가 도착했어요. 상황을 듣고 딸은 펑펑 울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딸을 안아주며 달랬어요. 괜찮다.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바로 그때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미란이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오빠한테서 온 문자예요. 화면을 보니 진석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엄마 잘못이에요. 평생 나한테 돈 한 푼 안 주고 구질구질하게 굴더니 이제 내가 가져갈 거예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어요. 내가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아들의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저를 배신하고 모든 돈을 가져갔다니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죠. 엄마, 우리 경찰에 신고해요. 이건 범죄라고요. 미란이는 화가 나서 소리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어. 미란이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데요? 돈을 다 가져갔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더라도 내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미란아, 이제 됐다. 엄마는 다시 시작할 거야. 아직 이 국밥집이 있잖니. 그날부터 저는 다시 국밥집에 모든 정성을 쏟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육수를 끓이고 밤 9시까지 일했죠. 40년 동안 해온 일이니만큼 몸에 배어 있었어요. 다만 이제는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 힘들었지만요. 소문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는 것 같았죠. 할매, 국밥 더 주세요. 할매 이거 손주 줄 테니까 포장해 주세요. 매일 국밥집은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어떤 날은 자리가 없어서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었죠. 덕분에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미란이도 주말마다 내려와 도와줬어요. 설거지를 하고 주문을 받고 가게 운영을 도왔죠. 어느 날 미란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국밥집에 왔어요. 엄마, 제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요즘 유튜브라고 아세요? 인터넷으로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이라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 국밥 만드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보려고요. 요즘 이런 콘텐츠가 인기가 많거든요. 미란이는 먹방이라는 것도 알려주었어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한다고요. 또 요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쿡방도 인기라고 했죠. 엄마처럼 40년 경력의 국밥집 할머니는 찾기 힘들어요. 분명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미란이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어요. 미란이는 주말마다 내려와 제가 국밥을 만드는 모습, 장을 보는 모습, 그리고 직접 먹는 모습까지 찍어 올렸어요. 채널 이름은 국밥 할매의 40년 비법이었어요. 첫 영상이 올라간 지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죠. 사람들은 댓글로 칭찬에 아끼지 않았어요. 할머니 국밥 정말 맛있어 보여요. 꼭 한번 찾아갈게요. 40년 경력이 느껴지는 손맛이네요. 응원합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국밥집을 찾는 손님도 늘어났어요. 멀리 서울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죠. 유튜브를 보고 왔다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늘었어요. 3개월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6개월 후에는 22만 명이 되었어요. 저는 국밥 할매라는 애칭으로 인터넷에서 유명해졌고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죠. 미란이는 유튜브로 들어오는 수익을 모두 저한테 줬어요. 그 돈은 아들이 가져간 것보다 더 많았죠. 이제는 국밥집도 크게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엄마, 그 목소리. 진석이었어요. 엄마, 아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죠. 힘없고 지친 목소리였어요. 진석아, 너 어디 있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진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엄마가 유튜브에서 유명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가 엄마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들의 말에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영희랑은 어떻게 됐니? 헤어졌어요. 엄마, 돈을 다 쓰고 나니 영희가 바로 떠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애초에 저를 이용했던 거예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내 자식인데. 지금 어디 있어? 부산이요. 친구네 가게에서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 밥은 잘 먹고 있니? 네, 엄마. 제가 엄마한테 몹쓸 짓을 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때 정신이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돈에 눈이 멀어서. 말을 이어가던 진석이의 목소리가 흐려지더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가 돌려드릴게요. 다 못 갚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순간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미란이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누구세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미란이에게 말했어요. 오빠다. 방금 전화가 왔어. 미란이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또 속으면 안 돼요. 오빠 말 하나도 믿지 마세요. 미란이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진석이는 거짓말로 제 마음을 얻었으니까요. 다시 전화를 들었어요. 진석아, 엄마는 지금 너에게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구나.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엄마, 저도 이해해요.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죠. 미란이는 절대 오빠를 다시 만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국밥집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유튜브 채널도 잘 운영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 익숙한 얼굴이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진석이었어요.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죠. 몸무게가 1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돈 들고 튀었다는 그 아들 아니야? 엄마 돈 다 빼앗아간 그 사람 맞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아들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지만 동네 소문은 이미 널리 퍼져 있었나 봐요. 진석이는 그 시선들을 견디며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제가 이거 갚으러 왔어요. 그러고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다 갚을 때까지 매달 갚을게요. 지금은 이것밖에 없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죠. 예전에 교만하고 냉정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주신 사랑 죽을 때까지 갚을게요. 진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제 엄마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석이의 눈물을 보며 저는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국밥집에 있던 손님들도 모두 조용해졌고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죠. 진석아. 그때 미란이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오빠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오빠!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어? 미란이는 오빠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제가 말렸어요. 미란아, 진정해. 진석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미란아, 내 말이 맞아.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하지만 이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미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 오빠가 얼마나 엄마를 아프게 했는데. 나가! 국밥집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두 미란이의 말에 공감하는 눈치였죠. 그런데 그때 오랫동안 우리 가게 단골이었던 김 씨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할매, 자식이 잘못했다고 찾아왔을 때 용서해 주는 것도 부모 마음이야. 하지만 완전히 믿기 전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과 딱 맞았거든요. 진석아, 엄마는 아직 너를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정말 마음을 고쳤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게. 당분간은 이 국밥집에서 일해봐라. 설거지부터 시작하는 거야. 진석이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나 봐요. 일 이래도 돼요? 그래. 그동안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지켜볼 거야. 그리고 내가 가져간 돈도 조금씩 갚아야 해. 성의를 보여줘. 진석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네. 엄마,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후회하는지. 미란이는 여전히 불만스러웠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진석이는 국밥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를 했죠. 40년 동안 잘 닦이지 않았던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손님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2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석이는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돈도 조금씩 갚아 나갔고요. 미란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내려올 때마다 오빠와 대화를 하고 함께 일도 했죠. 어느 날 진석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국밥 만드는 법을 유심히 봤어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부터 국밥집 일은 건드리지도 않던 아이였거든요. 정말이니 국밥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야. 네. 엄마,
이제 저도 제대로 된 일을 배우고 싶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엄마의 기술을 이어받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바로 제가 항상 바라왔던 거였거든요. 가업을 이을 자식. 그래, 배우고 싶으면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저는 진석이에게 국밥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솜씨가 늘어갔죠. 미란이는 계속해서 유튜브 촬영을 도와줬고, 이제는 국밥 할매와 아들의 화해라는 새 시리즈가 시작됐어요. 구독자들은 이 변화를 응원해 주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화해의 길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희 국밥집은 더 이상 그 작은 가게가 아니에요. 2배로 커진 가게에 손님들이 항상 가득하죠. 해남 국밥 할매라고 부르는 손님들이 전국에서 찾아옵니다. 진석이는 이제 국밥 만드는 실력이 제법 늘었어요. 제 손맛을 그대로 배워서 손님들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가 됐죠. 물론 아직 배울 게 많지만 이제 혼자서도 국밥집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엄마,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예전에 그 오만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겸손하고 성실한 아들로 돌아왔어요. 미란이도 주말마다 내려와 도와주고 유튜브 채널도 관리해줘요. 덕분에 우리 채널은 50만 구독자를 달성했어요. 이젠 TV에서도 저희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연락이 오곤 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에요. 예전에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으로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많이 아물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며느리 영희는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진석이 말로는 영희가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고 해요. 솔직히 영희에 대한 분노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녀 덕분에 오히려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는 생각도 들어요. 진석이가 가져갔던 돈은 아직 다 갚지 못했지만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아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새 식구도 생겼어요. 진석이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했거든요. 소연이라는 착한 아가씨예요. 2 사람은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랍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요. 소연이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엄마도 잘 모실게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됐으니까요. 74살의 유튜브 스타가 되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국밥집 사장님이 되다니 삶은 언제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잃어버렸던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돈은 잃어도 괜찮지만 가족은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진석이에게 가게를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국밥집이지만 이제는 쉬고 싶기도 해요. 물론 가끔씩은 들러서 도와줄 거예요. 국밥 만드는 일이 제 평생 익숙해진 일이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자식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았지만 그것이 저희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됐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울 때 빛이 보이고 가장 아플 때 치유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을 바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눠볼게요. 따뜻한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